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2022년 1월 13일 주식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죠. 예, 지금 옵션 만기일이 오늘 지났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주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성이 위일지 아래일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좀 더 단기적인 국면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시장이 구체적으로 상승 방향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은 방향성에 베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실해진다고 하면 우리 거기에 이제 비중을 확 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방향성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비중이,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흐름 내지는 주가의 흐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1 번으로 놓고 우선순위로 놓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한 가지는 가격, 그리고 가치, 이런 부분들이 어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내재 가치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고 해서 현재의 어떤 가격이 싸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향성, 그러니까 두 가지 투자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방향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할 점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옵션 만기일의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옵션 만기일은 사실상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자입니다. 매도자라는 것은 그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옵션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또 굳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옵션이라는 거는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한 방향에 대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콜옵션, 풋옵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매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상승이다 그러면 세 가지 방향이 있겠죠. 상승, 그 주가의 지수의 방향성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아니면 그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움직이냐, 오르냐 떨어지냐 아니면 변하지 않느냐.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주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올라야만, 그러니까 세 가지 방향성 중에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콜옵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떨어져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는 또 풋옵션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방향성 중에서 두 가지만 맞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콜옵션의 경우 올라야 이제 콜옵션 매수자는 수익이 날 텐데, 콜옵션 매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 두 글 중에 하나만 걸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하냐면, 옵션 시장, 옵션 만기일의 어떤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물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걸리면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계속 무한대로, 무한인 인제 물론 그 하락의 경우에는 무한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르면 오르는 만큼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손실과 수익이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옵션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일정 부분의 어떤 그 구간이 있고, 그 구간 내에서는 방향성이 콜옵션이다 그러면 오르는 방향만,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한 방향만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매도자는 두 가지 방향 가만히 있거나,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거나 뭐 그 방향성을 가지거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수익을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간별로
변동성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그 구간을 벗어났을 때 갑자기 변동성이 나고, 구간 안에 움직일 때는 또 변동성이 별로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시초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나오면서 오늘 10시 이후에는 좀 주가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커다랗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옵션 만기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묶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그 지수의 움직임을 묶어 놨지 않습니까? 묶어 놨으면 그다음 날에는 이 부분에 대한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말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은 지금 그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쪼끔 침체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아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부각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매매 패턴도 보여주고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말 효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 '아랫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요. 그렇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옵션 만기일, 그리고 또 연말 연초의 그런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상으로 보면 양방향을 모두 열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숫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하루 100 포인트, 그러니까 20일 이격도 상으로 100을 넘었다가, 그러면 20일 이격도 100 이라는 것은 20일 이동 평균선과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건 위에 있다는 뜻이고요. 가격이 더 높다는 뜻이고, 20일 이동 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관점, 20일 이동 평균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 추세일 땐 100 미만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 12월 30일 이후로 90 대를 보여주는 이격도가 지금 계속 90대 미만에서 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 다만 어제만 100 으로 살짝 20일 이동 평균선에 붙었다가 지금 다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상승으로 돌아서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을 추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정배열, 역배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정배열 종목 수도 늘어나고 역배열 종목 수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양쪽으로 다 열어 놨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정배열 종목 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배열 종목 수도 늘어났습니다. 11 개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역배열 종목 수도, 그러면 뭐 종목 장세다 그래서 그 뭐랄까 지수 관련 대형주만 떨어지고 나머지가 좀 개별 종목 장세였다면, 역배열 종목 수는 또 뭐 멈추거나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자체는 오히려 하방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상방의 모습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 하방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역배열의 경우에는 지금 430 개입니다.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목의 한계가 680 개입니다. 그럼 680 개가 지금 430 개에서 680 개는 한 250개 정도 남았죠. 그러나 여기 지금 285 개에서 680 개는 거의 400 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락 쪽에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680 개가 넘어가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은 오히려 하락이, 그러니까 과매수냐 과매도냐 했을 때 가까운 쪽은 과매도 구간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다면 내일 하루 정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빠져서 680 개의 어떤 역배열 종목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 저점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려야 되는
절호의 포인트는 뭐냐면 오히려 이게 지금 285 개에서 680 개까지의 죄송합니다. 상승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서는 거는 시간이 걸릴 부분인 거고, 그렇지만 오히려 하향 쪽에는 방향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만 오히려 과매도 구간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급락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과매도 영역으로 훅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반등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는 구간 하나만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냐 아니면 추격 매수냐 했을 때 추격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그 분위기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를 노리자. 그래서 하나만 노린다면 우리는 '내일 급락을 오히려 노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이면 언제 사야 될까요? 바로 오후쯤에, 그러니까 2시 반 이후에 어떤 그런 거기서 강하게 버텨준 종목, 내지는 차라리 급락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그거의 대상은 뭘까요? 저희가 그 종목 리뷰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매출액의 성장성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성장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급락을 했다든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종목 리뷰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지금 쭉 갈무리해 놓고 계셨다 그러면 눌림목 종목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지만 잔고 비율을 봤을 때는 아직 3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은 40%가 넘어갔을 때 우리가 '외부적인 충격에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40%가 넘어갔을 때 제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상승 종목, 그러니까 이게 3%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제는 429 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뭐랄까요.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낙폭과대했던 종목들이 자율적인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흐름이 강세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400 개씩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차별적인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유동성 장세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시장의 하락폭이 너무 커서 나타나는 자율 반등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뭐 유동성에 의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소멸되는 어떤 자율 반등에 불과했다. 그래서 오늘 173 개로 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나오는 상승 종목의 숫자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2주 최고가의 경우에 지금 5개로 금융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제가 종목 리뷰를 통해서 금융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의 어떤 상승세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주 신고가가 94 개에서 114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신고가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 신고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달 내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지수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 신고가가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급락한다고 해서 겁을 내야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매수세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거를
나쁜 쪽인 좀 나쁜 측면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114 개나 된다는 것은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데 114 개나 사주 신고가를 기록한다는 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과는 지금 다른 흐름이 있다. 이랬을 때 주변에 충격이 뭐랄까요? 미국 시장이 급락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중국발 악재가 나타났던 거나 이랬을 때 이게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 와중에 신고가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뚝 부러지는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금요일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시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향성이 정확한 겁니다. 하락이라는 것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상승이라는 것은 추격 매수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라는 것은 급격한 하락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도 포함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상승이라는 부분은 또 역시 추세적인 상승이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변동성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올랐다가 또 지금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은 떨어져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바로 지나서 상승으로 전환돼 버리는 그야말로 조변석계 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건 기회를 노리기가 힘들고 박자를 맞추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초보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이렇게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굳이 시장에 접근하지 않아도 좋다. 그리고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굳이 투자를 하려면 박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저점 매수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아야 되는 그런 박자 이런 박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손절매로 대응할 게 아니라 그 흐름이 한 박자 놓친 박자가 다시 나에게 박자로 돌아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서 그리고 손절매라는 것은 계좌에 영원한 손실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절매하지 않을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매수에서도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최대한 손절매를 안 하고 이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도를 항상 열어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박자를 잘 맞춰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야말로 익절로 바로바로 수익이 뭐 5% 에서 1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바로바로 수익을 취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건 뭐 변동성 장세가 나타났을 때 국한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상으로 지금 한번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차라리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하단을 찍어 버리는 게 더 낫다. 그럼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주고 이런 탄탄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우리의 좀 뭐랄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애매한 구간에서 계속 변동성만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빨리 400선에다 갖다 붙여 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뭔가의 거래량과 그리고 이 뭐랄까요?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그때야말로 이게 추세적인 어떤 그런 상승이 이어져야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을 내기가 쉽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히려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하락을 오히려 바라보고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방송은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종목 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